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시민과 관련된 예언, 유시민 테마주에 대한 예언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0월 15일 그리고 16일 공개방송 영상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유시민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당연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야겠죠? 포인트는 한번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고, 유시민 예언을 보기에 앞서서 필히 체크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것부터 보고 갈 거예요.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정치 테마는 조국 사태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이전에 구간을 한 번 더 나눈다라고 하면은 조국 임명 당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구간을 나눠준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국 임명에 대한 책임, 어차피 사퇴시켜야 될 거 문제 있는 인물을 왜 등용했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론으로 야당 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임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거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해서 청와대 측에서, 행정부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인물 이낙연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낙연 총리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이 모두 다 물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명 청와대 개각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낙연까지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이낙연까지만 살려두고 이낙연 총리는 그대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이낙연 밑으로 싹 다 불러 모아서 물갈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오늘 나온 요 뉴스예요. 국내 총리 중에서 유일하게 2년을 넘은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세웠다라는 걸, 요 뉴스를 보시면서 느껴야 되는데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최장수 총리, 요것을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진짜 일을 잘하는 총리, 계속 써야 할, 등용시켜야 할 총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체 타이밍이 됐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청와대 측의 공식 입장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개편 소식이 없어서 의문을 갖는 것이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쪽으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쪽으로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게 진짜 테마주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감을 못 잡으신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지, 이 업계에서 이런 거를 진짜 쉽게 풀어드리고 오픈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싫어요. 저는 남들 다 하는 기술적 분석, 테마 분석, 설거지 이런 거 하는 그런 전문가다운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랑은 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묶어서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좀 기분이 나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아무도 떠들지 못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겪어볼 수 없었던 정보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과 질문,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나 의심, 그리고 궁금한 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좋게 표현하면 호기심 정도? 그 정도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방금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낙연 총리의 최장수, 요거는 교체 타이밍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발생됐죠. 바로 조국 사태.
조국 사태가 아니라 책임 추궁. 조국 임명을 왜 했느냐? 누가 했느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국정 혼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하필 또 지금 최장수 하고 있는 국공직에 오래 머물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근대사에 들어서기 전에 진짜 과거에는 왕이 죽으면은 그 신하들까지도 같이 죽여서 무덤에 묻는 풍습도 있었고, 또 가정에서도 가장이 죽으면은 안사람과 자식들까지 같이 묻어버리는 진짜 상식밖에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국내 정치판에서 우두머리가 자리를 비켜줄 때, 사임하거나 퇴직할 때 같이 물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사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이제 누가 올라서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1차적으로는 이낙연 총리 1단계에서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후임 총리가 발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당 인물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표적으로 박지원 또는 이해찬은 좀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유시민,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 알려주냐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감히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면서 유시민 총리 등판론, 요게 올라설 것인데, 근데 하필 이 과정에서 악재 이슈가 발생됐어요. 단발성 이슈인데, 뭐 이전에 안희정처럼 미투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요겁니다. 성희롱 이슈.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성에 대한 폄하 또는 성희롱성 발언 정말 만무하거든요. 흔한 사례입니다. 공직자든 공직자가 아니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되는 부분인데, 일명 뒷담이라고 하죠. 유시민이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해요.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유시민은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 입으로, 유시민이 본인 입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미리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정치인도 아니고 후보가 안 될 사람인데 미리부터 공격할 필요가 있느냐, 미리 공격했다가 되려 화만 입을 수 있다 라는 근거로 현재 유시민을 물어뜯지 못하는 거고, 이러한 이슈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발언권이 있는, 여기자에 대해서 보호 언론을 할 수 있는, 보호 성명을 낼 수 있는 기자협회가 나선 것이죠. 아니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나무라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번 기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악성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안 좋은 소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시 여기면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본인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폄하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요. 이게 올바르냐고요. 그럼에 있어서 유시민 이슈도 금방 종식될 수 있다. 하지만 테마 관점에서 안희정이라는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선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단발성 악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시민 테마주. 유시민이 현재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보혜양주와 창해 에탄올, 이게 과거 대장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YBM넷이 대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YBM넷이든 그리고 보혜양주든 풍강이든 같은 유씨 집안으로 알려진, 유씨 집안이 임원진으로 있는 흥국이든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이거를 문제 삼아서 아니면은 일부러 뇌관을 터뜨려서 종목의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유시민 역시도 조국과 함께 차기 대선 후보 잠룡으로 손꼽히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시민을 견제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유시민을 끌어내리려고 사전에 제거하려고 나설 겁니다. 누구겠어요? 야당 쪽이나 아니면은 유시민을 싫어하는, 유시민을 견제하는, 유시민을 딛고 올라서려는 여당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보혜양조가 급락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원선이고 천원선을 깨게 될 것이고, 그리고 YBM넷 최근에 상한가 나왔던 요 흐름, 아니죠, 상한가는 아니고 급등이죠. 급등 나왔던 흐름을 깨면서 전저점, 의미가 될 수 있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위치, 요 지점을 깨면서 3,000원 초반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진짜 너무 크게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투매가 크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3,000원을 깰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예상해 봐야 돼요. 풍강 역시도 최근 급등 흐름 3,100원 선을 깨고서 전저점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후보 탈락으로 볼 수 있는 악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 진짜로 후보에서 탈락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슈는 정치인으로 등판한 이후에, 데뷔한 이후에 없던 것으로 그냥 지나간 해프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테마주가 그렇거든요. 결론을 지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것이 후보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미투로 확대됐을 때, 안희정의 선례처럼 진행됐을 때 후보 탈락, 완전히 탈락될 수 있는 것이고, 미투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유시민에게 책임성 추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거는 안희정 사례나 뭐 이재명처럼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급락이 나왔다가 시간차를 두고서 시간차 공격으로, 기습 공격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시민이 이 이슈로 해서 탈락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국, 유시민, 그러면은 남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운동권 라인, 학생운동권 라인, 그리고 주사파 실세, 이것들로 불리는 3총사 중에서 한 명만 남는다 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인물이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흐름은 또 한번 정치 테마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잡아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최종원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면 되겠고, 감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스스로 하기가 조금 무섭다, 버겁다,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최종원 대표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시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테마주 위주로만 공개 추천주를 진행하고 있고, 간간히 디저트도 챙겨드리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이러한 이슈에서 잡아볼 수 있는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즌에서 제약바이오 설거지에 참여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링크는 하단에
댓글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